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병신 같은 이명구가 왔습니다. 오늘은 흑백 요리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왔습니다. 그럼 앞선 제 소감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영상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봤는지. 이거의 답은 명쾌해요. 침착맨 때문에 봤습니다. 던전밥들랑 똑같이 침착맨이 재정비하고 와서 흑백요리사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왔다고 해서 한번 보자 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그 전에 제가 왜 그렇게 보지 않았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잘 안 봐요.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이유, 잘 안 보는 이유에는 편집이 너무 출연자를 병신으로 만든다 혹은 악인으로 만든다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안 보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1할 2할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안 좋아하고 안 보는 이유는 제 내부적인 이유가 가장 커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병신이에요. 경쟁 사회, 서바이벌 사회에서 패배하고 도태된 병신 쓰레기라서, 그런 경쟁, 서바이벌 요소만 보이면은 PTSD가 와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아하고, 또 다른 이유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사람을 그 프로그램 제작자가 그 사람을 영웅화 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싫어요. 그 사람이 과거 무얼 했는지,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세탁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사람 모습이 진짜 그 사람으로만 포장하고, 진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빴던 일을 했던 사람, 나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딱 세탁이 돼버리니까, 그러한 게 너무 싫어서 제가 서바이벌 프로그램, 경쟁 프로그램을 안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제가 침착맨이 굉장히 담백하게 본인이 재밌게 보고 온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저도 보고 싶어져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흑백요리사를 보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이름은? 지금 당장은 여러 셰프님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지만, 결국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을 것 같은 이름은 이균, 에드워드 리 선생님이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또 이 셰프는 아니지만 스튜디오 슬램, 이 임팩트 너무 커요. 한 회 한 회 집중해서 딱 보고 있는데 그 클라이막스에서 갑자기 검정 화면 뜨면서 스튜디오 슬램 딱, 와, 매회 그 스튜디오 슬램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넷플릭스 두둥만큼 임팩트가 있었다. 다음 질문, 흑백요리사 첫 인상은 어땠는지, 첫 인상부터 좋았는지. 그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딱 흑요리사, 백요리사 등장될 때는 되게 잔인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 느낌과 동시에 이거 여타 다른 서바이벌 경쟁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겠구나. 특히 위에서 백요리사들이 아래 흑요리사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이,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불쾌했어요. 그래서 뭐지 싶었지만 곧 이어서 곧장 이 첫 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이 이 첫 느낌이 뒤집어진 이유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차별됨을 느낀 순간은 20명 생존 미션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제가 각을 풀고 편안한 자세로 시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자극적인 심사평과 또 폭력적인 탈락자 선정 혹은 방식이 아니라서 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아마 안성재 셰프님이라는 그분의 인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본인의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나서 그 철학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탈락자들이 탈락의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게끔, 또 그 과정이 자극적이지 않게끔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한 것 때문에 첫 번째로 제가 각을 풀기 시작했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잘 안 보는 이유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여자, 도전자들의 과거를 세탁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20명 탈락 미션 과정에서 흑요리사로 참여하신 분들의 서사를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도전자들에 대한 어떤 능력을 검증해주고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 흑요리사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과거사를 세탁해 주려고 우리가
검증 없이 고르고 고르는 사람들 아니다. 다 능력 있고 검증된 사람들 골라서 참여자, 도전자로 온 거다. 그러니까 참여자에 대한 안심하고 프로그램을 즐겨라 보여주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흑요리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자격을 보여줬다는 느낌. 그럼 다음 질문. 심사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엄청 밸런스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미쉐린 3스타에 대해선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의미는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미각적으로 예술적 요리를 하는 사람, 그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또 백종원 하면은 대중음식, 대중의 입맛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두 조합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고 20명 생존 미션은 흑요리사들의 자격과 정당성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그런 미션과 에피소드였다면은 2라운드 미션은 요리사들에 대한 능력과 정당성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백종원 심사위원님의 능력과 정당성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종원 선생님 가장 많이 비판받는 어떤 비판의 논조를 보면은 저 사람 맛을 알겠냐, 요리를 알겠냐, 저 사람 그냥 사업가다, 저런 사업가가 뭔 요리를 평하냐. 근데 그러한 논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흑요리사든 백요리사든 다 백종원 선생님의 맛 평가를 할 때 놀라 자빠졌죠.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아? 어떻게 그 맛을 알지? 어떻게 그걸 알지? 어떻게 그걸 짚어내지?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요리사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하면서 보게 만드는 거죠. 백종원 선생님이 상업적 요리 혹은 조미료 맛에만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정말 요리 맛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구나를 안대를 하고 심사를 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죠. 때문에 2라운드 안대 에피소드는 백종원 선생님에 대한 그 어떤 의심, 비판, 그런 논조를 완전히 뒤집어 줄 수 있는 백종원 선생님의 요리 심사위원으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에피소드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를 응원하면서 봤는지. 최현석 셰프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최현석 셰프님을 응원했고 최현석 셰프님이 떨어지고 나서는 바로 이균, 에드워드 리 셰프님을 응원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최현석 셰프님을 응원한 이유는 냉장고를 부탁해 때부터 제가 최현석 셰프님의 팬이었기 때문이에요. 팬심으로 응원한 거죠. 팬이니까 응원하고 좋아하니까 응원하고 그런 게 좀 커요. 그런 가벼운 사람이어서 초반부터 끝까지 쭉 최현석 셰프님을 응원하면서 봤고 첫 번째 흑백 요리 대결 안대 미션에서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떨어지나? 떨어지나? 안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응원하는데? 안 돼. 이 생각을 가지면서 봤는데 이겨서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최현석 셰프님을 응원하다 보니까 안성재 셰프님이 조금은 얄미운 구석이 생기기도 했어요. 뭔가 모르게 최현석 셰프님한테만 뭔가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최현석 셰프님이 안성재 셰프님한테 심사 평가를 받을 때마다 더 조마조마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제 느낌 때문에 최근 들어 현관이라는 걸로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밈들도 나오면서 재밌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최현석 셰프님이 탈락하기 전까지 엄청 본인의 능력을 잘 보여줘서 되게 좋았던 이유가, 최현석 셰프님 하면은 그 비판을 받는 대부분의 논조가 거품이다 라는 논조거든요. 그 비판의 논조를 스스로 뚜까 패면서 깨부시면서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되게 좋았습니다. 이건 아마 팬이니까 드는 마음일 거예요. 최현석 셰프님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바로 에드워드 리 셰프님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최현석 셰프님만큼 계속 창의적인 음식을 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결승까지 올라가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승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전 좋았어요. 멋있게 떨어졌다는 느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부전이니까 이길 수 있는 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식으로 도전자니까 정말 도전자에 맞는 도전적인 음식으로만 계속 도전 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팀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기본적으로 2번은 너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들어갔어도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현석 셰프님의 능력을 2번 연속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점보다는 비판적인 생각이 조금은 더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를 말씀드리자면은 백인 심사단을 꾸려서 심사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식이라는 게 항상 맛잘알들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백종원 선생님이나 안성재 셰프님처럼 맛잘알들만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갖춘 셰프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심사 요소로 넣었기 때문에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그 리조또가 백종원 선생님이 딱 얘기했잖아요. 알단테가 일반인들에게는 식감이 익숙하지 않아서 불안하다. 그게 명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그러니까 맛잘알들, 그런 고급 요리가 익숙하신 분들에게 맛있게 느껴지겠지만 그런 요리를 접하지 않은 일반 대중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고 거부감이 드는 식감으로 딱 평을 정확하게 보여줬잖아요. 그 점 때문에 저는 이 백인 심사단 미션 굉장히 훌륭했다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말이 많은 2번째 팀전 방출자가 나오는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은 저도 정말 짜쳤어요. 그래서 그 2번째 팀전은 조금은 이제 계속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확 상하고 기존에 느꼈던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느꼈던 그런 어떤 불쾌감이 몰려왔던 순간이에요. 팀전에서 인상 깊었던 순간은 저는 짬종원 선생님이 등장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짬통에서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맛보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남긴 음식에 대해서. 그걸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의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뭐 여전히 커피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커피나 이제 어떤 음료수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좀 많이 남긴 게 있으면 맛볼 때가 있거든요. 뭐가 이상했나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짬종원 선생님의 행동 그리고 그 이후 요리사님들의 행동과 인터뷰를 보니까 음식을 만들고 내놓는 사람들은 당연 응당해야 하는 행동이었음을 검증받는 기분이 들어서 뭔가 묘하게 기분 좋아졌고, 그래서 그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셰프님들은 솔직히 인상 깊을 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계속 멋지고 화려하니까. 가장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은 저는 에드워드 리 선생님의 두부 요리는 다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주얼적으로 폭력적이었던 두부를 파서 만든 요리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음식인데, 그리고 비주얼까지 폭력적이니까 엄청 먹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2번째로는 에드워드 리 선생님의 떡볶이. 아니, 어떻게 떡볶이를 생각하면서 저런 요리를 만들지? 그리고 제가 에드워드 리 선생님의 음식을 가장 먹어보고 싶은 이유는 맛이 상상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분들의 음식은 다 상상이 되거든요. 대충 뭐 그런 맛이겠지, 그런 맛인데 뭔가 거기서 조금은 더 뭔가 이렇게 색다른 요소들이 콕콕 들어갔지만 베이스는 그런 맛이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드워드 리 선생님의 요리는 도대체 무슨 맛일까, 무슨 느낌일까가 상상이 안 돼서, 그래서 에드워드 리 선생님의 음식이 가장 먹어보고 싶었다. 자, 마지막 질문. 흑백 요리사가 내게 준 교훈은? 진로와 꿈은 일찍 쫓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저의 삶은 역시 앞이 안 보인다, 이미 내 삶은 망했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과 능력, 인맥이 없으면은 진로와 꿈은 일찍 찾아서 일찍 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저처럼 그냥 병신 같은 삶을 쭉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훈을 얻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흑백요리사 1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8.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타 여타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다르기 때문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잘 안 보셨던 분들도 조금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불러. 달아. 너무 달아. 커피랑 먹어야 돼. 커피랑.